네, 4월 한 달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5월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증시 좀 먼저 여쭤볼게요.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4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갔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지난 한 주 흐름이 이제 조금 뭐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과연 이렇게 주가를 비롯해서 뭐 코인 가격 아니면 뭐 집값, 원자재 가격 어떤 것이 지금 안 오르고 있을까를 갖다 찾기가 힘든 뭐 그런 국면이죠. 워낙에 이제 돈도 많고 또 경기 회복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지수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우선 지금 월간 차트 한번 큰 흐름에서의 월간 차트 보시면 계속 뭐 쭉쭉 갑니다.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3월 달에는 뭐 이른바 경기 민감주 뭐 이렇게 회자되면서 다우 종목이 다우 지수가 오히려 나스닥이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만 또 데일리 흐름 보시면은 최근 한 뭐 2주 가까이 그냥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2.7% 금년 들어서도 여전히 11% 가까운 상승세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는 뭐 진짜 붕붕 날아다니네요. 월간 차트에서도 이 캔들이 가장 초단기 이동평균선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5개월 이평선에서 한참이나 떨어져서 올라가고 있는 그만큼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도 보시면은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우선 나스닥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은 나스닥 데일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난 2월 달에 고점 근방에서 살짝 올라서기는 올랐었다고는 합니다만 네네. 이 부분을 이제 올라갔는지 말았는지를 이제 5월 초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자꾸 밀리면은 기술적으로는 뭐 이중 천정 가능성 뭐 이런 걸 갖다가 엿보게 되는데 월간 차트상으로도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뭐 4월은 오히려 3월 달에 여기 캔들 보시면은 3월 달에는 음봉 비슷하게 음봉처럼 보이잖아요. 즉 3월에는 지지부진했던 나스닥 4월 들어서 오히려 기술주들이 더 날아가면서 다우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아직까지 다우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 다우지수가 나스닥이 그러면 금요일 주말에 빠졌는데 네네. 궁금한 게 테슬라는 3%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테슬라 주가 한번 보니까 왜 올랐겠는가? 4월 들어서 6.2%, 금년 들어서 0.5%. 금년 들어서 0.5% 같으면 뭐 금년에 새해 들어서 이렇게 뭐 바로 연초에 이 테슬라 들어가셨던 분들은 별 아직까지 뭐 고만고만 답답한 상황이고 오히려 고점에서 900불 근처에서 그거 한 분들은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왜 올랐을까? 이유 혹시 정민해 가세요? 글쎄요, 뭐 테슬라 오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비트코인 오른 거 말고는 딱히 예. 뭐 이렇게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 올랐냐 했더니만 또 그거더라고요. 이 비트코인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이따가 뭐 코인도 잠깐 한 번 더 언급해야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64,829불 찍었다가 고점 찍었다가 이게 47,000불까지 47,112불 갔으니까 고점 대비 27% 이렇게 낙폭을 기록했던 것이 지금 얼추 이제 뭡니까 57,000불까지도 또 올라오고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이런 식의 네. 흐름인데 이제 결국 비트코인이 오르다 보니까 테슬라가 올랐고 그러면 비트코인은 또 왜 올랐는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도지코인 등등에 이르기까지 올랐던 거는 또 뭐 일론 머스크가 요즘 투잡 쓰리잡 뛰느라고 바쁘잖아요. 네네. 뭐 코인 단타도 해야죠. 무슨 뭐 또 지금 거기 트위터에다가 막 계속해서 예고하듯이 5월 8일 날 주말에 또 거기 MBC 방송에 SNL Saturday Night Live라는 그 프로에 네. 진행자로 나가나 봅니다. 예, 예. 뭐 그런 회사다 보니까
CEO가 저렇게 부지런히 투잡 이잡 뛰니까 또 오르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은 지금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5만 8천 불 초반대까지는 이게 간다면은 지난번 6만 4천 불에서부터 4만 7천 불까지 떨어졌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만약 5만 8천 한 60불 근처까지 간다면은 그게 이제 지난 낙폭의 61.8%라는 얘기죠. 네네. 자, 여기서 이제 워낙에 차트가 잘 맞는 시장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조금 밀리는 그런 그림이라면은 이 시장은 사실 기술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뭐 5만 8천이 아니고 여기서 또 거기서 주저함 없이 그냥 바로 6만을 넘고 6만 4천을 넘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버린다면은 여기는 진짜 가격 흐름의 어떤 논리나 아니면 왜 들어가고 왜 나오세요? 왜 포지션 진입과 청산을 갖다가 뭐로 결정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 한 5만 8천 불 금방 거기서의 공방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5월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혼조세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오늘 이어지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되살아난 불안 심리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장 흐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5월 첫 거래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제 5월달 시작인데요. 투자자 여러분, 5월달 좋은 성과들 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수급적인 부담은 저번 주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 4거래일 연속 순매도고, 기관들이 한 6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연기금은 뭐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고, 그러니까 수급에서 도와주는 주체가 지금 없고, 그다음 이제 지표들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소비 지표나 공유율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 뭐 최대 지금 수출 지표도 좋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표는 좋은데 이게 이제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게 이제 공매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동안 이제 작년 이후에 이제 많이 올랐던 IT주들이라든지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타켓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불안감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당장 뭐 공매도를 뭐 바로 재개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쪽에서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은 불안감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뭐 증시에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도하고 브라질 쪽에서 지금 아주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장이 그동안 이제 미국은 접종 속도가 이제 빠르기 때문에 벌써 이제 한 40% 이상 지금 접종률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막 폭증을 하다가 조금 잠잠해지다가 이제 인도나 브라질 이쪽에서 이제 폭증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팬데믹이 또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장도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는 상승이지만 이달에서는 또 이제 조정을 좀 더 타야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요. 물론 지표는 좋지만은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더 뭐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00명대, 700명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800명 수준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주춤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폭으로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인도,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이런 부분에서 여지껏 이제 이제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할 거고. 또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이제 부담감이 큰 것들은 하락을 또 유도를 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큰 틀에선 상승이지만 이번 달엔 도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한 채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유 종목이 또 공매도에 타깃이 되는 건 아닌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현금이 제일 좋은 포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담들이 크고 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좀 고평가라든지 아니면 가격 부담이 큰 것들은 당연히 공매도 타켓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차창 바닥을 쳤는데 가격적인 매력이 컸는데 지금 뭐 실적도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업황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슈가 있다든지 뭐 최근의 이슈는 이제 코로나에 편승을 할 수 있는 이슈가 가장 그래도 폭발력이 큰데 또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정책이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근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대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정은 안 났지만 대북에 대한 뭔가 이제 뭔가 이제 발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정책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대북 관련해서 이제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둬볼 만하고 업종은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 여전히 뭐 실적 대비 저평가 이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부진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매력이 싼 것들이 많아요. 중소형 제약주들. 그다음 이제 바이오는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를 좀 타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계속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대북 관련주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전문가님, 일반적으로 5월은 시장이 약세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은 오늘 빠지면은 내일 이후에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3일 이상 빠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크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을 주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은 이제 양시장 모두 20일 이선을 지금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은 들어오지만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확보해서 이제 가급적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지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공매도 타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월 달은 조금 시총 상위 종목은 좀 기피하시는 게 좋고 시총이 좀 작은 중성주에서 가격적 매력이 크면서 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슈에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은 시장 영향하고 무관하게 상승 탄력들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중장기 포지션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금이 제일 좋은 포트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149포인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97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각각 예상 체결가 81,500원 그리고 12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LG화학 오늘 0.7%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93만 9천 원이고요. 네이버도 2%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36만 8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80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도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1만 1,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또 내림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26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1%에서 2%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펄어비스도 6%대 급락 출발 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3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4,3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오늘 또 추가적으로 2% 약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7만 8,500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103,300원입니다. CJ ENM도 역시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선 특별하게 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진단키트 쪽으로는 또 수급이 쏠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 CJN이 2%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96,0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좀 체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4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후반 들어서 뭔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좀 주춤해진 양상 중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쪽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요? 예, 중국 제조업 지표가 조금 둔화됐나 봐요. 예, 뭐 예. 이제 4월 말일 날, 30일 날 이렇게 중국 제조 PMI가 발표가 됐는데 우선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전 달 51.9나 예측치 51.7보다 조금 못한 51.1로 나왔어요. 이 지표는 이제 뭐 대형 국유 기업들 상대로 조사한다 이렇게 되는데 같은 날 중국 차이신 제조 PMI 차이신이 이게 재물자의 그걸 갖다 저렇게 차이신 저렇게 읽던데 여기는 또 좋아요. 이렇게 추세가 오히려 또 좋게 나와서 이제 수출 중심의 소규모 민간 기업들 대상으로 한 이쪽은 좋게 나와서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만 이제 조금 뭐 그렇게 기대만큼 탄력적으로 이게 뭐 제조 PMI가 못 올라갔다 하는 정도인데 그걸 떠나서 중국은 뭐 지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러나 보다 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시장 흐름이 이래요. 지금 금년 들어서 한번 보시면 상하이 지수, 종합지수 월간으로 가져왔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시장 중에 중국 증시가 포함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두터운 구름대 안에서 좀 헤매게 생겼네요. 보니까 그림이 네네. 이 안에서 잘 오르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이 구름대 하단 쪽으로도 자꾸 가려고 할 수도 있겠는 그런 흐름인데 자 그리고 홍콩도 한번 보시죠. 홍콩도 지금은 여기서 우상향하고 있는 저기 작년 팬데믹 저점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이 점선 부분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깨고 내려왔다가 한번 다시 올라서나 했습니다만 또 흘러내려서 지금 시장이 홍콩도 뭐 본토 못지않게 그렇게 탄력은 못 받는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조금 이렇게 부진한 그런 예. 중국 증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부터 컸었는데 네. 뭐 그러네요. 항상 시장이 전망이나 기대만큼 잘 못 가는 그런 곳이 또 시장이긴 합니다만 전혀 엉뚱한 데서 대박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 중국은 저렇게 뭐 좀 의외로 지지부진하다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파악하고 갔으면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신흥국을 중심으로 네. 한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특히 인도 쪽에서 그 확진자 수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렇게 뭐 구글링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9만 2천 명 한번 보시죠. 아. 지금 추세가 그래프가 예. 이래요. 이거는 뭐 1차, 2차, 뭐 3차고 할 것 없이 너무 갑자기 폭발적인데 하루에 그냥 지난 5월 1일 날 39만 2천 명이 확진이고 사망자는 3,600명이 넘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인도가 그렇고 지금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보면 좀 뭐 아수라장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는 그런 정도의 흐름인데 브라질도 그렇습니다. 그래프가 다음 보시면 브라질도 이렇게 좀 치솟고 있네요. 신규 확진자 하루에 한 6만 7천 가까이 되죠. 사망자도 2,600. 자 그러면은 요즘 미국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예. 미국은 그래프가 확연히 꺾였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지금 하루에 한 44,680명 이렇게 나오네요. 사망자 7대 2명 정도.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백신이란 게 좀 뭔가 말이 되긴 되나 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백신이 말이 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확진자 발표가 이렇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뭐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인도 보시죠. 증시를 보시죠. 예. 인도 증시를 보시면 뭐 저런 그림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하고도 비슷하고
코스닥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지 않으세요? 작년 이렇게 팬데믹 때 훅 밀렸다가 다시 그냥 또 이렇게 올라오네요. 왔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뭐죠?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추세선 이게 깨지면 인도 시장은 조금 혼란이 올 수 있겠다 정도죠. 브라질도 보시죠. 앞선 인도만큼은 안 됩니다만 브라질 보시면은 저기는 마치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다우지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서 이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추세선에 지금 굉장히 근접해 있는 지수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굉장히 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머징 시장에서는 저 선들이 깨지는 상황까지도 치닫는가 하는 여부를 갖다가 계속 그러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흐름 나타날지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5월 3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5월달 첫 거래일이 개장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리스크 우려 요인들이 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중앙은행에서는 또 긴축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도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대차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또 빠르게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양시장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이네요. 3,14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약보합권으로 98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0.3% 내림세입니다. 삼성전자는 8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로써 주가는 닷새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0.3% 내림세로 12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삼성그룹주 내에서는요, 최근에 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중요도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물산이 1% 또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계 청구를 통해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고요. 13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생명도 1%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약보합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위권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1% 상승 중입니다. 지금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36만 3,000원입니다. 역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LG화학은 0.2% 내림세로 9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 0.4% 상승으로 21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좀 떨어집니다. 0.6% 내림세로 8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현대차 내림세, 특히 카카오가 2%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셀트리온이 오히려 강보합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작이 강보합권입니다. 각각 11만 2,400원, 그리고 셀트리온작 13만 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9% 내림세입니다. 5만 3,600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 약세로 17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CJ E&M은 1%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보합권으로 10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까지도 역시 1% 상승으로 지금 33만 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제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철강 금속 섹터에서는 포스코의 강세가 좀 눈에 띕니다. 2% 반등을 나타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낙폭을 하루 만에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도 매수 주문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3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역시 0.3% 올라갑니다. 자, 조선주, 해운주 최근으로 굉장히 좋죠. 오늘도 역시 상승세 이어갑니다. 한국조선해양이 2.9% 상승을 나타내면서 사흘 연속 오름세입니다. 지금 15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역시
와, 이렇게 되면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네요. 8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역시 외국 개청구를 통해서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2.4% 상승으로 나흘 연속 상승세고요. 7,690원. 대우조선해양도 6% 강세입니다. 39,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해운이 4% 강세입니다. 6거래 연속 오름세고요. 3,680원. 그리고 HMM도 0.5% 오름세, 펜오션도 0.2% 상승으로 7,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조선 해운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특히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275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전체적으로 38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653억 원 매도 우위인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 전기전자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운수장비 유통 섹터에서는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운수장비, 보험, 철강 금속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4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은 47억 원 역시 순매도, 이 가운데 기관은 7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단위로 4원 20전 상승하면서 1,116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중국 쪽 상황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봤고 소장님께서 네.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미 연준을 못 믿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FOMC 정례회의 내용을 좀 행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 새벽에 이제 예. FOMC가 있었죠. 4월 같은 달 3, 6, 9, 12가 아니면은 그냥 뭐 건너가는 그런 정도인데 여기서 요거 이제 FOMC 성명서의 첫 패러그래프, 첫 문단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챌린징 타임이라 해서 아주 도전적인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뭐 늘 나오는 이 완전 고용,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그리고 프라이스 스테빌리티, 물가 안정 이 두 개의 이중 책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진짜 참 뭐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 1, 2년 된 일도 아닙니다만 이 프라이스 스테빌리티가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는 어떻게 하든 물가가 막 뛰는 걸 막아주는 그 프라이스 스테빌리티인데 안정인데 예.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적당한 좀 인플레가 좀 나와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고 뭔가 2% 이상.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 이어지는 패러그래프에서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그냥 뭐 현재 이제 백신 접종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정책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게 얘기하네요. 계속해서 이 트랜스토리 팩터 즉 일시적인 요인들 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 문장을 갖다가 패드 워처들은 상당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글쎄,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저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뭘 뭐 단어 하나 빠졌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싶은데 패드 워처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문장이 그리고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시그널이다 하는 얘기인데 지난 3월 FOMC 성명서에서 지금 이 퍼블릭 헬스 크라이시스니까 공중보건 위기 지금 네네. 코로나 얘기예요. 이게 considerable risk라 해서 상당한 위험을 갖다가 이렇게 야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considerable이라고 하는 상당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냥 문장도 간단하게 그냥 그 공중보건 위험은 아직도 남아 있다 정도입니다. 상당한 위험 단계가 지났다라고 본다면은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의 첫 질문이 테이프 논의하셨나요 이거였어요. 네네. 그런데 전혀 아직은 아니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말이죠. 금요일 날 예. 하루 지나서 댈러스 연방은행에 이 로버트 카플란 총재가 뭐 저 지역 내 상공회의소 그 하고 모임에서 뭐 늘 하던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연준은 should start talking about tapering. 이제 파월 의장이 뭐 테이퍼링을 말하는 것조차도 생각 안 한다, 뭐 말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 지금 아직도 이 좀 세상이 시장도 뭐 그리고 경기 상황도 살만하다고 보는지 그거 있잖아요. 왜 연준 파월 의장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고 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이번에 기자가 질문을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뭐라고 했나요? 우리말로 옮기자면은 테이퍼링을 말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조차 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생각조차 안 했으면 테이퍼링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예. 자 카플라는 늘 하던 지론이긴 합니다만 이 표현 금융시장의 과잉과 불균형 이걸 갖다 얘기하고 있고 좀 이 테이퍼링 자산 매입 줄여나가는 거 이 테이퍼링을 갖다가 좀 이렇게 땡겨야 되겠다. 약간 시장에서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근데 여기서 이제 늘 하던 얘기임에도 예. 불구하고 이번에 카플란 총재의 이 발언이 월가에서 이렇게 주목을 끈 거는 어떻게 저기 파월 의장 무한하기실이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이런 말이 나오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네. 연준 내에 뭔가 이 테이퍼링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연준을 의장으로서 대표해서 나오다 보니까 늘 그렇게 합니다만 연준 내에도 상당한 그게 있구나 하는 것이고 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중에 했던 말 자산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이 거품이란 얘기 우리가 말하는 버블이라는 표현은 절대 중앙은행가들은 안 씁니다. 예. 그냥 맥주 거품 정도의 예. 그냥 프로스라는 표현을 갖다 쓰는데 그건 분명히 있다, 팩트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지난주 FOMC가 있었던 화수 이후 목금까지도 미국 장은 조금 그겁니다. 그래서 정민랭크가 오늘 오프닝에서 이렇게 언급하셨던 이번 주말 나오는 고용지표 고용 있죠. 보고서. 예. 그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 중요해졌느냐?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긴축 시점이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갖다가 좋은 게 좋은 거단지 좋은 건 나쁜 거야인지 시장의 지금 상황에서의 시장의 성격을 갖다가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그러게요. 좋은 게 이번 고용지표예요.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좋으면 나쁘고 지표가 좋으면 나쁠 때는 뭐였습니까? 뭐 good is bad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네. 야 그러면 긴축을 갖다가 빨리 땡기고 돈줄 쪼으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좋은 게 잘 나와서 장이 가면 또 good is good 좋은 건 좋은 그렇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지금도 지난달에 한 91만 몇천 개 나왔고 지금도 한 97만 개 정도까지 예상치가 올라옵니다. 거의 매월 100만 개씩 정도가 일자리가 생긴다는 정도인데 네. 파월 회장이 지난 3월 같은 그런 고용지표의 호조를 계속 보고 싶다 했거든요. 예. 만약에 이번에 정말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이 아유 연준 무서워 테이퍼링 무서워 이러면서 안 꺾이고 봐 고용시장 좋잖아 경기 좋잖아 라고 해서 그냥 뭐 나스닥이고 다우고 뭐 계속 고점 경신 그런 식으로 간다면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좋게 나오는 고용지표 보고 시장이 추이를 타면은 별로 이거 뭐랄까요 건강한 게 아닌 거죠. 그래요. 괜히 첫날부터 공매도 칠 선수들도 없는 판에 이놈의 공매도 갖고 지금 우리 매체마다 한 2주 전부터 공매도. 저도 지금 질문지에 공매도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공매도 왜 될지. 예. 괜히 쩔어가지고 예. 턱없이 올라간 거 들고 계시면 좀 불안하실 겁니다. 예. 아무 근거도 없이 턱없이 올라간 거. 액면가 100원짜리 지금 얼마인지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주가가 이 주식이 이게 액면가가 얼마짜리지? 그러면 이거 액면가 대비 얼마야?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하시다 보면은 이게 그리고 퍼가 얼마지? 돈은 얼마 벌고 있지? 재무제표 들다 보고 하시다 보면은 이게 거시기 하면은 공매도도 되겠구나 싶은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네. 뭐 보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좀 테마로 올랐던 뭐 백신 테마라든지 관련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헬릭스미스, 슈온스 글로벌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는데 대형주는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나타난 것 같아요. 뭐 경기 대형주. 민감주 쪽으로 쏠리고 유통주 네.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가고. 네. 예. 오늘 또 장 후반 가서는 어떨지 몰라도 또 기관이 또 이렇게 순매수를 보이잖아요. 예.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웬열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관은 항상 지수선물
저 파생 쪽하고도 같이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현물 사면서 선물 팔고 했으면 나중에 가서 또 뭔 일을 할지 몰라서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아마 연기금이 그동안에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어떤 시장 우려가 좀 있는 이 5월 달에는 아마 조금 시장 흔들릴 때마다 좀 몸도 좀 가벼워졌으니 연기금이 좀 이렇게 담으면서 예. 그동안 시장에서 많은 원성을 듣다가 뭐 공매도 재개 시점에는 그래도 역시 연기금이네 하는 소리 들을 뭐 그런 개연성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좀 여쭤볼게요. 뭐 네. 한동안 이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좀 불안해하다가 최근에는 약간은 좀 안정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한번 보시면 지금 예. 차트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그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그 발언 가운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향후 몇 개월 동안 물가가 2.5%, 2.75% 이상 오르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런데 미국 내에 월가 내에 진짜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자산 운용사들 이런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 중에는 금년 말만 가봐라 이거 뭐 거의 국채 수익률 1% 밑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옐런 재무장관이나 제롬 파월 이쪽 정책을 주물럭거릴 수 있는 사람들 쪽에 맞서지 않겠다는 어떤 시장 빅플레이어들의 뭐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들이 보기에도 여전히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네. 아직도 이 시장에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한 메커니즘이고 쉽게 설명이 안 돼서 잘 언급은 안 합니다만 지금 이른바 역레포 시장에 돈이 엄청납니다. 예. 자, 레포가 뭐냐 하면은 월가의 은행들이 돈이 없을 때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저기 뭡니까 저 국채 같은 걸 갖다가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게 레포예요. 리퍼처스 레포 다시 사줄게 환매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거는 결국 연준에서부터 돈이 유동성이 공급되는 반면이면 이 거꾸로 내 돈 맡기면서까지 내 돈을 갖다 연준에 맡기면서 하는 게 역레포입니다. 역레포 자금이 뭐 역대급이라고 하는 정도는 지금 머니마켓에서 돈이 철철 넘친다는 것이고 예, 예. 그 돈들 결국 주식도 가고 여기도 가고 뭐 하겠지만 그렇죠. 결국 또 갈 때는 또 국채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아마 한동안은 저는 이런 식으로밖에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당신은 그러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냐 내린다는 거냐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거냐 내린다는 거냐 이놈 다르고 저놈 다릅니다 생각이. 그런데 이 친구도 아주 확고하고 이 친구도 자기 생각이나 그게 확고합니다. 그런데 이 양쪽 다 선수들이에요. 다 선수들인데 학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머스는 엄청난 인플레가 온다 그러고 뭐 크루그만이나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은 택도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뭐 너는 멍청이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상식적이라면은 그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말이 길어집니다만 갑자기 지난주 후반 그리고 4월 후반에 들어서 환율이 달러가 강해지는 느낌. 좀 오르더라고요. 오늘도 올라가고요. 예, 차트 한번 예. 보시고 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달러 인덱스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달러 인덱스를 띄워주시면은 왜 최근 한 2, 3일 전에서 달러가 강해질까 신기하거든요. 예.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될 이유는 A4 용지 2장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강해질 이유는 A4 용지 반을 채우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돌고 있고 우리 달러원 환율도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지난주 주말에 한 4원 정도 오른 것도 놀라웠는데 오늘도 훌쩍 뛰고 예. 가잖아요. 예. 지금 수출은 뭐 4월달 수출이 전년비 41.1%나 늘었네 예. 어쩌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 저는 이제 그게 그거 합니다. 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제가 못 가져왔네. 이거 보세요. 자,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전기등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네네. 구리. 최근에 계속 예. 올라가요. 자, 이거 톤당 10,000불 살짝 지난주에 한번 살짝 가긴 갔습니다만 거의 이거는 사상 최고치 수준이죠. 지난 2011년에 네. 봤던.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 보세요. 가팔라. 이것도 스토리를 갖다 만들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구리 안 들어갈 데가 어딨냐.
뭐 말하기 시작하면은 막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옥수수 한번 보세요. 네. 지난 한 달 동안에 31%, 뭐 옥수수뿐이겠습니까? 콩, 그래도, 뭐 할 건 예. 지금 곡물들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돈담을 물론 이쪽에도 또 스토리는 충분해요. 가뭄을 라니뇨, 비롯해서 예. 뭐 라니뇨, 네. 엘니뇨 뭐 늘 그거 다 알고 어디는 가뭄이에요, 뭐 홍수예요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좌우지간 돈 담아둘 곳이 예. 코인에도 담아두었고 옥수수에도 담아두고 구리에도 담아두고 막 돈 되는 거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everything rally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가격이 붙는 건 다 오르고 있다 했는데 예, 예. 자 지금 저는 이거예요. 이 치솟고 있는 옥수수 하나 더 앞으로 가서 아까 구리 유가도 이러다가 안 되면은 또 저쪽에 보나마나 이란이나 저 중동 쪽에 또 어문일이 벌어질 겁니다. 뭐가 뭐 유조선이 뭐 어디가 뭐 스크래치가 나네 뭐 아니면 뭐가 하나 네. 터지네 이런 소리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추세가 너무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인플레 오는 겁니다.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막을 필요가 있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그리고 인플레는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과열 국면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과열 예, 국면이고. 근데 인플레가 안 오기 위해서 또 원자재 시장 갖다 조금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는 네네. 좀 달러가 돌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십시다. 전월비 40일 이거 수출입 지표 한번 예. 관세청 이거 한번 봐주시면은 헤드라인만 보면 놀라워요. 전년 동기 대비 우리 4월 달에 작년 4월 대비 41.1%나 늘었고 수입도 작년 대비 33.9%나 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만 볼 게 아니고 한번 숫자를 한번 까봅시다. 까보면은요. 지금 우리 전년 비로는 그런데 3월 달 수출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537억 8천만에서 511억 8천으로 오히려 3월 대비 수출 절대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세부적인 것도 이렇게 보고 있자면은 자꾸 작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엉망이었고, 아,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네, 엉망이었고. 근데 지금 들어서 3월보다 4월에 뭐 이렇게 오히려 수출 규모가 수출 금액 자체가 줄고 있고, 그러니 지금 이렇게 환율 자체도 이렇게 1110원 밑으로 쑥쑥 안 밀린다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팍팍 오르기도 힘든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희 생방송이니까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 찰리 먼거 준비하셨잖아요. 찰리 뭔가? 예. 예. 찰리 비트코인. 뭔가? 예. 이분이 97이세요. 97이면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연세입니다. 예. 이 찰리 뭔가 옹이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버크셔 해소회에서 주주총회를 하는데 여기 워렌 버핏이 회장이고 같이 이걸 갖다가 했는 그 현재 부회장이고 한데 뭐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이 표현 보세요. CNBC에서 헤드라인 달았죠. 비트코인은 disgusting, 역겹고 contrary to the interest of civilization, 문명의 이익에 반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 of course 물론 나 비트코인의 성공 나 싫어 뭐 이렇게 얘기했고 뭐 굳이 이분은 하실 필요 없잖아요. 뭐 예? 이분은 이런 암호화폐 투자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예. 워렌 버핏은 또 아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분노하실 분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아. 예. 나는 언급 안 할래. 예. 그러나 아마 워렌 버핏 동이 앞으로 더 살 날이 더 많으시니까 저렇게 조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찰리 먼거옹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겁날 게 없는 사람은 다 찰리 먼거옹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는 그냥 그 분위기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게 도지코인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냥 28일 날 더 도지파더, 예. 지가 도지파더인가 봐요. 걔 아버지인가 봐요. 그리고 SNL 아까 말씀드린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5월 8일 저거 갖다가 지금 트위터에 몇 예. 번째 광고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그냥 우르르 이제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참 세상 쉽게 삽니다. 일론 머스크 부럽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잘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난 금요일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보겠습니다. LG화학,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순매수했고요. 네이버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밖에 호텔신라, 기업은행, 한국조선해양, NC소프트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역시 또 금융주 많이 매수를 했고 오늘 한국조선해양 흐름 굉장히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고 DGB 금융지주도 약세 흐름입니다. 오늘 유통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호텔신라 상승 중이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신세계, KB금융, 현대미포조선, SK이노베이션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 호텔신라, 신세계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고려아연, 현대중공업지주, S올, 금호석유, 대한항공도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고려아연도 상승 중이고 S올과 금호석유도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2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3,148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8% 하락 중입니다. 975포인트입니다. 오늘 5월 3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